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건축가 만난 서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명진 홍정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예와 캘리그라피를 동시에 작업도 하고 강의도 같이 하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건축 속의 서예 이야기라는 주제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서예라는 말보다는 캘리그라피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예라는 단어만 쓰지 않을 뿐이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현재 자각만 안 하고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건축물 속에서 서예가 어떻게 담겨 있고 변화하면서 현재에도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첫 번째로 상량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건축 속의 서예 이야기를 강의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상량문과 두 번째 현판과 편액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상량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량문은 일반 집에서는 집의 좌양과 계기, 입주, 상량 날짜 이런 시간들을 한 줄로 내려 쓰고 그 아래 두 줄로 기원 내용을 적는 걸 상량문이라고 합니다. 상량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들어보신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자면 집을 지을 때, 한옥 지을 때 대들보에 글을 써서 대들보에 써서 그거를 집 지을 때 대들보 위에다 갖다 올리는데 그 대들보에 쓰는 글씨를 상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량문의 내용은 뭐 입주 날짜, 상량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적는데 거기에 또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들보를 그 위로 올리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면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상량식.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려서 글을 올릴 때 성대한 고사를 지내면서 올리는 걸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량문에 들어가는 상량문의 형식과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은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새로 만약에 지금도 현재에도 집을 짓는다. 그러면 옛날처럼 똑같은 상량문은 아니어도 요즘 현대에 맞는 상량문을 또 올릴 수 있어요. 집을 짓는 날짜나 내가 집을 짓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써서 올려놓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예전에 상량문을 쓰는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식하고는 어느 정도 조금 일맥상통하게 또 해야지 현재 또 상량문을 쓸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량문은 머리에는 용자, 밑에는 귀자, 용은 용용자죠.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위에는 용용자, 밑에는 거북기자를 서로 머리를 마주보게 하고 가운데 몇 년, 몇 월, 며칠, 입주 상량. 우리가 이제 상량을 올린다는 거죠. 집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밑에 쓴 다음에 두 줄로 응천상지 삼광. 이거는 비인간지상지 오복. 이거 한자예요. 그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간단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 가지 빛을 받아서 땅에 우리한테 5가지 복을 주게 하옵소서 이런 축원의 말이에요. 보시면 제가 뒤쪽에 상량문의 형식을 지금 위에 용용자 밑에 거북기자 이렇게 쓴 거 보셨죠? 지금 요거 두 개는 옛날 스타일의 상량문을 제가 재현을 한 거고 지금 이쪽은 제가
현대에 맞게 좀 한글로 변형한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약간 흐리게 됐는데 지금 보면 거북기자하고 용용자가 특징이 있죠. 용용자가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길어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는데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할 때 이 글씨에 맞춰서 거북기자는 반듯한데 어때요? 용용자는 뒤집어 있죠? 이게 달라요. 이거를 모르고선 위에 용용자 쓰고 밑에 거북기자 쓰니까 용용자도 맞춰서 돌려서 쓰면 그 상략문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형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그 의미가 있어요. 거북기자하고 용용자는 물을 다스리는 그 수신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용용자하고 거북기자를 상략문에 쓰는 이유는 우리 집에 대들보에 우리 집에 화재 예방의 의미가 있어요. 궁궐 같은 데 보면 그 동상 같은 것도 세워놓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응? 혜태 같은 거 이런 거 세워놓잖아요. 궁궐 앞에 같은데. 그 건물 앞에 그게 그 화재 예방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 대대로. 여기 지금 집에 있는 이 상략문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과 거북을 머리를 맞대서 힘을 합쳐서 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그 의미로 쓰고 지금 예전 거 방식을 보면 함자로 2020년 10월 10일 입주상략 여기 응천상지 5광 아까는 3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5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3광이라고도 쓰고 5광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그 3광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세 가지 빛 해, 달, 별을 의미해요. 근데 5광이라고 쓰면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보면 우리가 오방색 들어보셨죠? 오방색은 청, 백, 적, 황, 흥 이렇게 5가지 색이 오방색인데 그 5가지 그 색은 오방색이라는 건 5가지 방향의 색깔이에요. 그러면 적, 백, 청, 흑, 황은 5가지 방향을 나타내면서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민족 선비가 아니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잘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광이라는 건 5가지 방향, 5가지 방향에 있는 모든 빛들을 다 하늘에서 비춰서 땅에 오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거는 요 밑에 가운데 거는 숫자로 서기 2009년 해갖고 서기로 썼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2020년 9월 8일 정오 이렇게 하고 한글로 지금 요건 변형한 거예요. 현대에 맞게. 왜냐면 한문으로나 숫자로도 써도 되는데 일부러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요거는 현대에 맞게 고쳐서 제가 하고 여기 지금 요 풀이를 한글로 썼어요. 하늘의 오색빛이 감응하고 땅에서는 오복이 준비하도다. 요 풀이하면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예전 것을 본받아서 현대에 잘 응용을 하면 굉장히 의미도 좋고 또 잘 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예라는 말보다는 캘리그라피라는 말을 요즘에 더 많이 듣는데 옛 것을 현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는 옛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옛 것을 버리고 현대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문외한처럼 그 생각 없이 뭔가를 막 변화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도대체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 이런 의문사항이 생기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앞쪽으로 가서 그 상략문의 지금 형식은 잠깐 보셨고 의미를 지금 볼 때 그 오복을 예전에 그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오복하고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복 그리고 그 선조들 중에서 처음에 서경에 나오는 오복은 양반들이 생각하는 오복이었어요. 그래서 오복의 의미도 조금씩 변형이 됐는데 그거를 조금
어쨌든 복은 서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 오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경에 나오는 오복은 목숨수죠. 천수를 누리는 복. 예전 사람들은 병이 걸리거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프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걸 큰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풍요를 누리는 복. 부를 좋아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강령, 편안강, 편안령, 몸과 마음이 편안한 복. 그 다음에 유호덕, 남에게 베풀어 덕을 쌓는 복. 예전 선조들은 남한테 베풀어서 덕을 쌓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강하죠. 요즘은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남한테 덕을 베푼다라는 의미는 많이 없어졌죠. 나 스스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지금 많죠. 그 다음에 고종명,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복. 예전에는 의술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다음,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 서민들은 첫 번째로 치아가 좋은 복. 그죠? 서민들은 치료를 많이 못 받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일단은 치아가 좋아야 음식을 골고루 씹어 먹어서 건강에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복. 그리고 세 번째, 부부가 해로하는 복. 소박하죠. 그 오복의 의미가.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복. 이거는 돈이 많기를 원하는 부를 돌려서 말한 거죠. 서민들이. 왜냐면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만한 부는 갖고 싶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명당에 묻히는 복. 왜냐면 서민들은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뭐 납골당이나 뭐 이런 시설이 아니고 꼭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에서도 명당에 들어 앉아야 그 자식들까지도 잘 된다는 의미 때문에 명당에 묻히는 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 요거는 좋은 글에서 제가 그 오복을 찾아서 넣은 건데 그 현대인들은 일단 첫 번째가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을 첫 번째로 여기고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사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그다음에 자식에게 손을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또 네 번째,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복. 이거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생긴 이유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요즘은 60에서 65세 사이에 퇴직을 하시고도 제2의 인생을 다른 직업을 갖고 100세 시대까지 어떻게 직업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한 20, 30년의 생활을 무료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놀면서 오래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복. 점점 어릴 때 친구들이 좋죠.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친구들의 양상도 많이 변하는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는 정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형식까지 했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상냥문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현판과 편액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현판은 글씨를 새겨 벽이나 무늬에 다는 널조각, 판조각을 얘기하는 거고, 편액은 널판지나 종이 비단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무늬에 거는 액자를 일컫는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근데 지금 요즘의 현대에서는 현판이나 편액을 좀 혼용해서 써요. 근데 사실 현판은 나무판에 글씨를 써서 건물에 내건 뭐 시문을 포함하니까 뭐 나중에 그 안에 좋은 글귀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면, 편액은 그 건물 앞에 딱 하나 걸린 거. 요즘으로 말하면 간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궁궐 같은데 그 앞에 그 무슨 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런 간판에 해당하는 거는 편액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액은 건물마다 하나 있고,
현판은 그 안에 나무에 여러 가지 좋은 글귀를 새기거나 써서 붙이는 그 뭐지 인테리어적인 그 글씨 같은 걸 저기 현판은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액은 거의 간판에 해당해서 건물에 하나씩 쓰기 때문에 건물의 얼굴이기도 해서 항상 예전에는 당대의 그 명필이나 그다음에 그 임금이 직접 그 편액에 글씨를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액의 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주로 편액은 궁이나 절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고 현재도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들은 사찰의 편액을 중심으로 사진을 준비한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신라 김생이 쓴 것으로 돼 있는 그 백년사 대웅보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은 공민왕이 쓴 거예요. 공민왕은 고려 때 왕이죠. 조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의 세조가 공주 마곡사의 영산전이라고 쓴 글씨예요. 예전에 현판은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죠. 그죠? 영산전 이렇게 쓴 거예요. 요즘 간판은 왼쪽에서 오로로 쓰죠, 우리가. 그죠? 한문도 그렇고 예전엔 글씨가 대웅보전, 무량수전, 그죠? 영산전. 우측에서 왼쪽으로 쓰는, 가로로 쓴 것도 대웅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거를, 한자니까 못 읽어서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요런 거 한번 보세요. 대웅보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쭉 화면상에 있는 이건 추사 선생이 쓰는 판전 이렇게 두 글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선 여기 이 낙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작품들이나 글씨를 볼 때 어떤 거는 이렇게 쓰고 어떤 거는 이렇게 쓴 것들이 요즘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처음인지를 모를 때 뭐 갖고 확인하냐면 여기 도서나 이렇게 마지막에 그 찍은 각 있죠. 그게 이쪽 마지막에 항상 찍기 때문에 요거의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일반 작품들 할 때 만약에 판전을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이쪽에다 써야지 되겠죠. 그리고 각을 이쪽에 마지막에 찍습니다. 다음에 쭉, 이거는 이항이 누군지 아신가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 글씨를 잘 쓰셨어요. 흥선대원군이 쓴 흥국사. 그 다음에 그 강세왕이 쓴 마곡사 대광보전.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편액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현판과 편액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나. 이거는 제가 이제 작품을 한 걸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금 선호함이라는 거는 저기 절의 이름이에요. 절의 이름. 그러면 현대에서는 이제 저기 편액이 간판화가 된 거죠. 그죠? 간판화가 됐는데, 현재 그 간판의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다 기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업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폰트, 그죠? 폰트 글씨로 대체돼서 쓴 글씨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요즘에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으로 다시 글씨 쓰는 글씨가 아날로그 감성이 이제 부활하면서 손으로 쓴 글씨를 간판화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써서 그 간판 했던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는 절 이름이고 이건 대한고금의학회.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네요. 이거는 제가 가르친 제자 글씨예요. 저한테 글씨 배워가지고 이렇게 현판 글씨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저 도자기랑 그림이랑 저거는 이제 써서 위에 이렇게 돌출되게 붙여가지고 스타일을 달리해서 한 거고, 요거는 나무에 새긴 거. 그렇죠?
저 글씨도 나무에, 저 대덕구에 글씨 걸려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도 지금 하죠. 지금 요거는, 이런 거는 이제 회사 로고예요. CI 작업까지 다 해서 로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그 글씨를 써서 활용하는 데가 생각보다 요즘에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보시는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같은 간판인데 글씨 스타일을 달리 해가지고 꾸며놓은 거예요. 왜 이거를 제가 이거 보여드리느냐면, 그 서체를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요즘에는 그 디자인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서체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분위기의 서체를 활용해서, 같은 조대포도 얘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 디자인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쓴 글씨를 컴퓨터에 있는 그 폰트 글씨로 안 하고 쓴 글씨로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해가지고 같은 글씨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샘플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그 소비자가, 그 주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도자기랑 그림이랑도 마찬가지고, 윤술제도 마찬가지고, 선호함도 제가 그 써서 이게 줄 때 서체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써줘요. 그 중에서 고른 거예요, 본인들이. 다양한 글씨로 보여주고. 예전에 그 서예가들한테 그 아까 편액이나 현판글씨 명필들한테 받을 때는 그냥 한글 하나만 딱 받아가지고 딱 올리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간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요즘에는 명함이라는 것을 또 갖고 다니죠, 개인이. 그래서 개인의 명함도 이렇게 써서 인쇄체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들이 원하는 서체도 이 개인한테 여러 서체 중에 고른 거예요. 제가 요거 오늘 수업 끝나면 지금 원래 강의 받으시는 분들 이름을 돌아가면서 제가 써서 선물로 드리거든요. 오늘은 앞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이 안 되셔가지고 그분들 다 써드릴 거고, 이제 다른 때 인원이 많을 때는 추첨해서 써드려요. 오늘은 몇 명 안 되니까 다 써드려요. 저 최소한 한 30명 정도, 30명에서 50명은 금방 써드려요. 자, 이거 이제 그 요즘에 그 상업적인 이거 연극 포스터인데, 연극 포스터도 써가지고 변형시킨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연극회한테 이제 글씨를 써준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상품도 만들었어요. 티나, 티에 새겨가지고 이거를 부수적으로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컵에 새기고, 또 우산에다 새겨서 우산, 컵, 티 이런 것도 그 연극 오시는 분들한테 예쁘게 디자인해서 새긴 다음에 판매를 했어요. 부수입을 올린 거죠. 왜냐면 연극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없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저한테 배우시는 이거 회원들하고 체험학습 부분에서 체험학습할 때, 부수나 이런 체험학습할 때 나무에 글씨 새기는 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각자 이름을 써드린 거예요, 나무에. 요즘은 문패 같은 거 쓰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문패를 밖에다 이렇게 안 해놔도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서 그 문패로도 쓰고, 방패라고 해서 방 앞에 자기만의 이름, 여기 내 방이야, 여기 조성훈이 방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꾸며놓고서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놓고 하시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체험학습할 때 이런 걸 써주면 참 좋아해요. 그리고 꾸미는 거는 각자 알아서 취향대로 꾸며요. 꾸며주진 않아요. 이렇게 각자 취향대로 꾸민 거예요. 막 조개 붙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재밌어요. 끝났나? 네. 지금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건축 속의 서예 이야기 부분에
상냥문하고 그 편액 이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냥문의 그 세로로 기른 그 스타일의 그 글씨하고 비슷한 그 작품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여기 오신 분들한테 글씨 저기 이름을 이제 글씨 받으셔서 가져가서 명함을 만드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만드시라고 써드린 거니까. 근데 제가 그 써드리고 그거를 명함을 만드지 마세요 그러면 못 만드는 거예요. 제 글씨니까. 근데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만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글씨도 저작권이 다 걸려요. 왜냐면 글씨만 보면 알아요. 누구 글씨인지. 자기 얼굴처럼. 자, 그러면은 강의는 일단 이론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성함들 써드리는 시연을 이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셔서 한 분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간판 글씨나 명한 글씨를 작업을 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강의에서는 이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다 추첨해서 하나씩 써드리는 걸 제가 강의할 때 많이 하는데, 오늘은 대면이 아니라서 몇 분만 하겠고,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청주 고인세 박물관이라는 그 간판을 만약에 의뢰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물로 쓰는 판이에요. 예전에 화선지에다도 아이디어 하지만 이제 아이디어만 대충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걸로 해도 굉장히 편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애용합니다. 지금 쓰는 거는 우리 한글 서체 중에서 한글 판본체라는 걸 응용한 서체예요. 보통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보통 한 10가지 정도 서체로 써드려요. 이거는 가장 평범한 표준적인 글씨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을 때 선호함이라는 거, 이때도 제가 여러 서체를 써드렸는데 거기 선호함의 스님은 이게 판본체 응용이죠. 이 스타일로 정하신 거예요. 청주 고인세 박물관도 지금 이 선호함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좀 비뚤비뚤하면서 다른 식으로 응용하는 글씨. 요즘은 이런 거는 한글 서체 명칭으로는 안 쓰고 캘리그라피 하나의 서체로 보죠. 이렇게. 또 아니면 조금 곡선적으로. 근데 간판 글씨나 이런 거는 너무 흘려서 쓰는 거는 조금 굉장히 특이한 간판 아니면 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안 쓰죠.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좀 흘려서 쓰는 건 잘 안 하고 조금 평범하지만 좀 무게감 있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특이하면서 아주 날려 쓰지 않기 때문에 현판이나 간판 글씨는 많이 날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일단 정해서 쓰는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붓펜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붓펜보다는 붓이 캘리그라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붓펜을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 붓펜은 이제 붓보다는 이게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아서 뭐가 안 좋으냐면 효과를 내는 게 안 좋아요. 많이 누르거나 강약을 조절할 때 붓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서
서예 말고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붓으로 수업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붓펜은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혼자서 붓펜 갖고 연습해서도 붓을 다룰 줄만 알면 붓펜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붓은 굵고 가는 그 차이를 정말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쓸 때 굵고 가는 강약 글씨가 들어가야 글씨가 예뻐요. 이 스타일 하나 썼고, 조금 고인세 박물관은 조금 아까 보시면 우리가 그거 쓴 게 있나? 요런 서체. 요게 이제 그 한글 서체 중에 있는 건데, 요런 서체도 이제 그 간판 글씨에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도 한번 써드려 볼게. 요런 글씨는 우리가 이렇게 각져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에 각을 파기 좋은 글씨예요. 그 판본체 중에 하나예요. 아까 반듯하게 쓴 것도 판본체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 선호함 쓴 이런 것도 판본체 스타일인데 요것도 판본체예요. 판본체라는 말 자체가 널판 근본본 몸체. 나무에 새기기 좋은.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서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예전에는 목판에다 글씨를 새겨서 책을 찍어냈단 말이죠. 그죠? 그때 유용한 글씨 서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칼로 나무에 파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딱딱 져서 파기 쉬운 그 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간판이나 현판 글씨 지금 제가 요만하게 썼잖아요. 예전 같으면 요만하게 쓰면 안 됐어요. 간판이나 현판에 그 크기에 맞게 써줘야지만 새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게 쓴단 말이죠. 작게 쓰는 이유는 요즘은 사진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서 작게 썼어도 찍어서 확대해도 안 깨져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 확대 복사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죠? 컴퓨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새기려면 그 나무 크기만하게 글씨를 써줘야지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붙여서 나무에 새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작게 써줘도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나무 크기나 간판 크기대로 확대해서 현수막을 만들든 간판을 만들어도 하나도 안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작은 붓으로 쓰는 캘리그라피가 유행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붓으로 글씨를 쓰면 쓸 데가 없었어. 이렇게 혼자 무슨 일기나 썼지, 편지나 쓰고. 근데 요즘에는 그 기계의 발달이 접목이 되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작은 붓은 많은 필력이 없어도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기가 쉬운 장점이 있죠. 근데 예전에 서예는 서예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거지만 서예학원 가면 일단 붓을 큰 거로 가르치죠. 그래서 그 큰 붓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 필력을 기르게 하려면 6개월 동안 선 그리기를 했네. 글씨 연습을 기억자만 몇 달을 했네. 이거가 큰 붓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해도 이거를 내가 몇 메다짜리 편판을 만들겠다. 이거는 요즘에 카메라 장비가 좋으니까 찍고 컴퓨터에 넣어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게 두 개만 하고 보통 거기에 각을 넣는 거를 각도 찍어 드릴게요. 제가 원래 호는 명진인데 나와서 이렇게 행사할 때는 고운 빗을 씁니다. 호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글씨를 써줬다라는 표시로 고운빛이라는 각을 하나 표시를 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고인세 박물관은 하나를 작품을 했고, 지금 이 찍어가지고 간판이나 현판 할 때는 흰색 바탕이 깨끗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해드렸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이름을 해드릴 때는 조금 예쁜 데다가 써드릴게요. 여기 안 하고 직접 해드려도 될 것 같아. 다음에 전민호 씨. 남자분이네요. 남자분은 좀 차분한 데다가 해드릴까? 일단은 이거 인쇄박물관도 좀 예쁜 데다 하나 더 써드릴까요? 어차피 하고 이제 흰색에는 기본 샘플로 나가고 인쇄박물관 여기에다가 이 종이에다 해서 이렇게 타이틀 있는 것처럼 해서 여기는 하나만 써드릴게요. 좀 다시. 명진이라고 지금 제가 쓴 데는 각을 이렇게 밝음이라고 한 거를 찍어 드렸어요. 각도 되게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카메라에 잘 보이게. 잘 보이나요? 그래서 일단은 완성됐어요. 다음에 우리 전민호 씨. 이름은 조그마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일단. 자. 서체를 일단은 여기에다가 평범한 판본체 스타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각졌지만 다른 스타일, 또 이제 부드러운 스타일. 그 다음에 조금 귀엽게 그 간판 글씨는 이거 그리듯이 쓰는 이런 글씨는 잘 안 하고요.
사람 이름 중에 조금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스타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을 썼거든요. 이 스타일 중에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이거를 가져가서 이제 정하시는 경우가 있고, 요걸 가지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든다라고 찍으면 그거를 또 이제 글씨 써가지고 각 찍어서 요거는 요렇게 하나 작품으로 걸어둘 수도 있거든요. 전민호 씨가 한번 골라보시죠. 요거 세 번째 걸로, 여기 세 번째 걸로 써드리고 여기다가 각을 찍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본인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로. 이거는 지금 무늬가 있어갖고 약간 무늬 없는 대로 지금 혹시나 싶어서 피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부터 안 쓰고, 그러고선 제가 고운 빛 써드리고, 찍고 앞에 지금 여기를 공간을 비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를 꽃길이라고 앞에 여기 글씨 위에다 그냥 써드렸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로 액자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여백이 조금 남은 게 불만이면 여기 요만큼 자르셔도 돼요. 종이를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액자 해 놓으셔도 돼요. A4 사이즈로. 저 전민호 씨 거 됐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전민호 씨 안 계셔서. 다음에 유우성 씨. 유우성 씨 거. 이게 말라야지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쓰는 그 속도가 빨라요. 천천히 써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쓰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게 잘 마르지 않아요. 마르는 속도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조금 천천히 써보도록 할게요. 유우성 씨도 이거를 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자.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판문체인데 점을 동그라미로 처리하면 또 느낌이 다르죠. 이분은 이렇게 느낌에 그다음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서 글씨가 너무 이제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면 동글동글한 예쁜 느낌도 있지만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는데 남자분이면 조금 그 유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밑에 좀 강한 걸로 이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름이 이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분인데 너무 유하게 그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본인이 조금 싫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보면. 그래서 요 밑에 스타일로 다시 하나 써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할까? 분홍색은 그렇고 여기 써드릴게요. 각 하나를 찍고 안 찍고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뭐 하나 써드려도 완성된 느낌이 있죠. 분도 이렇게 이름 쓰고 고운빛 제 거 써드리고 여기 꽃길 찍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액자를 해놓으시면 아니면 이제 액자는 뭐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보관하고 요거만 따서 명함을 만드셔도 돼요. 예. 자, 유성 씨 거 됐습니다. 다음에 이수민 씨. 아, 심심한 이름이에요. 이수민. 쓰기가 심심해요. 이 우리가 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 받침이 많고 복잡한 글씨들이 써놓으면 예뻐요. 그 받침도 없고 그 뭐라자면 조금 단순한 글씨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판본체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밋밋하죠. 써봐야 밋밋한지 알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은 이름을 평범하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그 밋밋함을 감추야죠. 이렇게.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높낮이를 좀 달리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크기가 안 맞네. 여자분이라 좀 이 강한 글씨는 좀 안 맞을 거예요. 조금 그래도 예쁜 느낌을 살려서 조금 제가 볼 때 여기 섞은 글씨가 나을 것 같아. 여자분이니까 예쁜 장미 들어간 걸로. 이렇게. 글씨 획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더 멋을 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명암하고 그 간판, 현판 위주로 오늘은 시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민 씨 거 마무리 됐어요. 여기 이제 기본 이 스타일에서 이렇게. 그쵸. 들면 잘 안 보이나 봐요. 카메라가. 제가 카메라가 안 익숙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이 스타일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함 이름을 이제 3분 썼으니까 그 간판 사랑인지 복명제 이거는 좀 주식회사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사랑인지 복명제는 그냥 타이틀 제목이에요? 웹드라마 제목. 사랑인 게 복명해? 좀 귀엽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하지 않게. 복명해.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보여줄. 조금 다른 스타일로 써볼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컴퓨터에서 색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하트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이런 거. 그죠? 이 스타일도. 이 스타일은 그냥 무난하면서 좀 그 재미난 스타일이 되고, 요거는 조금 귀여운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 거, 여기는 제 코를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쓰지 않고 각만 찍어 드릴게요. 쓰지 않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금방 사랑인 게 복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개가. 자, 이쪽으로 이제 말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나? 김나래 씨. 김나래. 박나래하고 이름이 같네요. 김나래. 김나래도.
스타일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김나래 씨? 안 계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시? 골라줘야 되는데.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걸로. 노란색이야. 노란색? 분홍색 해줄까? 저기 문구사 가면 이런 한지는 팔아요. A4로 돼서 종류별로. 요즘에 그 일반 화선지나 이런 건 좀 너무 얇잖아요. 요거는 한지 느낌인데 조금 A4보다는 느낌이 더 좋기 때문에 요런 데다가 작업하시면 뭐 그냥 액자 끼우셔도 웬만한 걸 쓰실 수 있어요. 굳이 뭐 화선지는 그냥 꽂을 수가 없어요. 구겨져서 얇아서. 꽃이 이쪽에다 놓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어야 쓰는 맛이 나는데 쭉 서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심심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딱 줄 서서 쓰는 맛을 못 느끼네. 그래갖고 인원이 많아야지 좋은데. 그러면 봉사를 해도 참 좋은데요. 응? 많이 나눠드리니까 글씨를 많이 써서 그걸 저기 많이 가져가셔야 그 사람들이 글씨를 이렇게 쓴 글씨가 이렇게 이쁘구나, 좋구나, 이게 이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죠. 그리고 어디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받을 때 그냥 한 서체로 막 그렇게 그냥 흘려 쓰는 막 그런 걸로만 하는 것보다 좀 정성스럽게, 그죠? 정성스럽게 돼 있는 거 받으면 되게 좋죠. 자, 김나래 씨 거 됐습니다. 다음 누구신가? 김지은 씨. 이름들은 왜 이렇게 다 이뻐요? 엄마들이 다 신경 써서 지은 이름들이네, 다.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이름이 말자, 순자 많은데, 저한테 배우시는 어르신들 이름 중에 옥녀도 있어, 옥녀.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옥녀 씨. 근데 요즘 저기들은 참 이름도 이뻐요. 김지연. 어떻게 써주지? 김지연은 좀 동글동글한 게 예쁠 것 같아.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게 좋아요, 지은 씨는? 3개 중에? 1, 2, 3? 3번?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3번. 이쁘네요. 글씨가 써놓고 나서 이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기를 안 썼네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서해하고 너무 가까워요. 서해라는 이름 명칭만 안 쓰는 거지. 근데 괜히 요즘 사람들은 서해 그러면 아우 옛날 거, 또 답답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캘리그라피 그러면 재미있는 거, 이쁜 거 이렇게 하는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글씨를 그 간판이나 이름을 중심으로 그 쓰는 시연을 좀 해드렸는데요. 저 막간을 이용해서 그 제가 몇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감상해볼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그 작품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피로를 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첫 번째 작품 그 나도 가슴 속에 빛을 품어본다 홀로 피어도 고운 빛을 내는 너처럼 이렇게 좋은 시문을 가지고 좁고 길은 작품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갖고 와서 보여준 거죠. 이런 거를 쓰면 굉장히 작품이 따뜻한 느낌이 나죠. 본 작품을 쓰는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네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그대여 우리의 빛나는 삶을 기다리고 있어.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쓴 거예요. 그 시 내용이 아니고. 그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길. 이거는 작가가 내가 저 글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나 이런 거를 지금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 그 작품은 저 두 번째 작품은 광명진원이라고 그래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빛을 밝혀줘서 그 나한테 복이 들어오는.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108배 하시면서 저 광명진원을 암송하십니다. 그래서 광명진원을 쓰고 그 옆에 광명진원의 풀이를 썼어요. 비로자나 법신의 광명으로 업장을 걷어내고 자성의 밝은 본성이 드러나게 하소서. 말이 어렵나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그것들을 다 업장이라는 건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내 마음속에 더러움을 다 씻어내서 밝은 본성이 드러나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내가 비워야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을 무시한 미래는 없다. 이거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한 얘기 중에 우리 실사구시, 현실을 지금 제가 그 서예나 캘리그라피 작품을 하고 그 고전적인 서예도 하고 현대적인 캘리그라피를 하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의미하고도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의 것을 본받아서 요즘의 그 현실에 맞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또 다른 미래가 된다라는 저희 마음과 의도하고 같은 작품이에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고 한다면 결코 장밋빛 미래는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옛 것에서 과연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거를 좀 좋게 승화시켜서 현대 우리 세대에 맞는 지금 그대로 잘 승화가 된다라면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발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저 영상 찍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현재 시대가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여기에 맞춰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카메라 수업을 정말 적응이 안 되지만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격려해 주시고 좀 이쁘게 봐주세요. 실수가 많이 있어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또 하나의 저의 의도하고 같은 측면으로 우리가 책갈피를 종이나 뭐 이런 거 여기로 만드는 거 이외에 제가 나무로 제 글씨를 가지고 나무로
작업을 해서 상품화 시켜놓은 책갈피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이제 그냥 글씨를 쓰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조금 현대인들한테, 요즘 사람들한테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이제 상품까지 개발하는 단계가 됐어요, 요즘. 굉장히 서해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나무에 글씨를 새겨서 넣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기계도 저런 기계도 나왔어요. 그 레이저로 자동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쓴 글씨를 그대로 해서 지금 오늘 수업 다 오셨으면 저거 선물로 하나씩 드리는데 저게 이제 선물로 안 드리면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기 걸려있는 거 선물로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걸 선물로 저 책갈피도 그 이름 쓴 거하고 같이 선물로 제가 오늘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가지고 가셔가지고 행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작품. 이거는 거의 켈리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켈리야, 서예야 이렇게 헷갈려 하는 작품이죠. 일반인 맨 위에 있는 글씨는 켈리스럽게 그 작품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글씨는 그 서예 작품처럼 이렇게 많은 글자를 쓰는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줄을 맞춰서 읽을 때 그 눈이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작품을 해야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은 좀 재미나게 위에 작업을 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좀 줄 잘 맞춰가지고 강약도 줘서 읽기 편하게 내용 전달이 쉽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도에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이 봉사하는 그 봉사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있는 내용을 그 우리 류시환님, 시인 류시환님 아시죠? 그 류시환님이 번역한 내용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 제가 작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루하지 않으실라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서. 사람들은 때로는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마음이 현재도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평화롭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실내 인테리어와 그 서예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